로마의 한 박물관 앞에 도착한 인터폴과 FBI 에이전트, 그리고 가면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있는 두 명의 주인공.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들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외의 촬영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면도 복잡하게 찍어야 되는 갑갑한 현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Oh my God.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레드 노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3가지 보석 알을 차지하려는 예술품 도둑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마의 박물관을 시작으로 발리의 해변과 러시아의 감옥, 런던, 발렌시아, 아르헨티나, 카이로, 그리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까지 수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들의 90% 이상이 이런 실제 로케이션이 아닌 미국의 세트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촬영이 예정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자체가 제한되거나 입국하더라도 오랜 기간 격리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현지 로케이션 촬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인트로 장면에 등장하는 로마의 거리는 레이싱 드론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제 촬영한 장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차량과 거리의 보행자는 전부 컴퓨터 그래픽으로 더해진 장면입니다. 박물관의 외부는 미국 아틀란타 세트의 주차장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건물의 내부는 세트로 만들어졌고, 건물의 외부 역시 일부만 세트로 만들어서 나머지는 CG로 채워 넣었습니다. 원래 남미에서 촬영하려고 했었던 이 정글 장면 역시 모두 세트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외 로케이션을 하지 않고 모두 미국 내에서 촬영해서 제작비가 절감되었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원래 이 영화는 500여 개의 장면에서 CG가 사용될 예정이었는데요. 해외 로케이션을 모두 세트 촬영으로 대체하면서 이 CG의 분량은 3배가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추가로 제작된 수많은 세트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해진 CG 작업에 들어간 추가 비용만 약 3천만 불, 우리 돈으로 350억 원에 달합니다. 오징어 게임 전체 시즌 제작비가 300억 원이 되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비용 증가가 아닐 수 없겠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영화의 중반에 등장하는 가면 무도회 장면입니다. 주인공 겔 가돛과 드웨인 존슨이 춤을 추고 있는데요. 문득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는 한 가지 황당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2명이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엑스트라들이 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 2명이 춤을 추는 장면을 먼저 찍고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엑스트라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따로 찍어서 하나로 합성한 장면입니다. 전 세계를 배경으로 엄청난 액션이 난무하는 영화지만 제작진들이 가장 고심해서 촬영한 장면이 바로 이 무도회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주연 배우와 엑스트라를 분리해서 촬영하고도 이질감 없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수십 번의 회의를 하고 매 테이크마다 정확한 카메라 동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재촬영을 하고 또 이를 하나의 장면으로 편집하는 데만 몇 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촬영 방법 역시도 방역 지침에 따른 인원수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And scene. 코로나 사태는 영화의 촬영 방식뿐만 아니라 개봉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드 노티스는 원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판권을 확보하고 2020년 1월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계획되었던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 중단되면서 영화 제작은 한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했던 2020년 3월 촬영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9월부터 부분적인 촬영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영화 제작을 완료하더라도 이미 극장 개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작사는 영화의 배급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고요. 이 영화는 대형 스크린이 아닌 안방극장용 영화로 제작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는 사람이 죽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What the fuck? 물론 죽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총을 쏘고 로켓 런처를 발사해도 절대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헬기에서 미니건을 난사해도 아무도 맞지 않죠.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람 등급으로 만들어지는 슈퍼히어로 장르에서도 사람이 죽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걸 감안하면 분명 이 영화의 폭력에 대한 묘사는 안방극장의 가족 단위 시청자를 위해서 상당히 다운된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영화에는 배경을 위주로 대화면을 강조한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극장의 대화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드니 빌레브 감독, 또 어벤져스나 스파이더맨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에도 아이맥스 카메라를 사용해서 장면의 장대함을 강조한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디스플레이로 감상하는 TV용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면의 앵글과 카메라의 선택에 있어서도 스트리밍 영화로서의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극장 개봉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많은 영화들이 TV용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오리지널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배급 방식의 변화는 단지 영화를 소비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촬영 방식, 연령 등급, 카메라와 화면 비율의 선택까지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 know, it creates extraordinary logic problems for the film. 레드 노티스의 한 가지 특이점은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평단과 관객에서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레드 노티스의 로튼 토마토 평론가 지수는 36%, Oh my god. 하지만 관객들의 평가는 92%였습니다. 평론가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 망작 수준의 영화지만 일본 관객들은 10명 중 9명꼴로 만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You are amazing. 이렇게 평단과 관객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은 어쩌면 극장 영화에서 스트리밍 영화로 영화계 판도가 바뀌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이미 지불하고 멤버십에 가입한 넷플릭스 사용자들에게는 넷플릭스의 영화들이 일종의 공짜 컨텐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완성도나 작품성과는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재미, 웬만큼 기본기만 하는 영화라면 그냥저냥 팝콘 무비로서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실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된 윌 스미스의 브라이트나 마이클 베이 감독의 식스 언더그라운드 역시 평론가들의 평가는 바닥이었지만 시청자들은 상당히 후한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만약 레드 노티스가 코로나 시대가 아닌 다른 때 만들어졌다면 전혀 다른 영화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You don't know me, Booth. 세트나 CG가 아닌 전 세계 실제 로케이션에서 촬영하고 CG의 사용은 대폭 줄어들고 더 큰 규모의 엑스트라가 동원되고 폭력의 수위 역시 좀 더 과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제작비는 최소 5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이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더라면 관객들에게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손익분기점을 넘는 박스오피스 성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되었지만 야외 로케이션은 세트로, 엑스트라 동원은 이중 촬영으로 단순한 장면에도 CG가 사용되고 평론가들은 질색하지만 관객들은 반기는 기이한 영화. 안방극장에서 스트리밍으로 소비되는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코로나 시대가 만나서 만들어진 하나의 변종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이 기괴한 변종에 지금의 영화계도 우리 관객들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조금씩 감염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